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유로존 내 은행들이 대융자 금리와 한계 대출 금리에 지불하는 금리를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유럽중앙은행 ECB의 슈나베리서는 이 결정이 대차대조표 정상화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금리 변동성을 제한해 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일본은행 BOJ가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ING가 미국의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여전히 너무 뜨겁지만 연준이 올해 125 베이스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2월 미국 소매 판매와 PPI가 예상보다 악화한 걸로 나타나면서 6월 금리 인하론도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인 지표인 이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CME 금리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주 70%에 꾸준히서 좀 밀려서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55%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금 전 서머타임으로 1시간 빨리 시작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은 어떤 전략들을 챙겨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뿐만 아니라 시황 이슈까지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장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2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수출 물가는 0.8%로 예측치를 크게 상회했고 수입 물가는 예측치에 부합한 0.3%로 1월 대비 크게 낮아졌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3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0.90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2월 산업 생산은 0.1%로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전월과 달리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시간대가 집계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FOMC도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다음 주도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주 마무리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정리를 좀 준비를 하면서 오늘장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와 상품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0.90%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8,1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7시 41분경까지는 쭉 올라가면서 18,323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힘이 좀 밀리더니 지금은 조금 파란불로 하락 전환하면서 22시 45분경에는요. 18,069포인트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금은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스닥과 관련해서 뉴스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시면 Here's the chart of measure making economists think February retail sales report was so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소비력에 약간 둔화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요. 간밤에 소매 판매 그리고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와 관련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CIBC의 캐피털 마켓츠 이코노미스트인 알리 자프리는 미국인들의 소비력은 약해지는 신호를 보였다며 높은 금리와 높아진 가격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들이 일부 소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휘발유 또 건축 자재와 음식료 서비스 등을 제외한 다른 소비들이 좀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전했는데요. 억제 판매라고 불리는 이 컨트롤 세일즈는 지금 이 부분이 미국 정부가 GDP의 소비를 반영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필수적인 소비 외 자율적인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통제 가능한 자율적인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Will the moderate and wise growth contin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금 성장이 절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뉴욕 연준의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뉴욕 연은이 개발한 임금 지표인 추세임금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멈춘 것 같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마틴 알무자르 등 4명의 뉴욕 연은 소속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에는 2021년 말 정점인 7%대에서 2023년 초 약 5%로 빠르게 하락을 했지만 그 뒤에 최근 몇 달 동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목임금 증가세 둔화가 멈췄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현재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이 기자가 지난주에 발표됐던 뉴욕 연은의 보고서를 소개한 건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이슈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됐던 지표와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강하다라고 조금 뉴스들이 쏟아졌었는데 자세히 좀 보다 보면은 필수재를 제외한 다른 소비들은 좀 줄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적으로는 미국인들 이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인들은 돈이 없습니다. 예, 이미 초과 저축 부분은 작년 가을하고 겨울에서 다 썼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네, 뭐가 애로사항이 있냐면 네. 미국은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간 급여, 주급으로 보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렌트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들이 주 단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현금이 도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월 단위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카드도 그렇고 월급도 그렇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 보면 최근에 들어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뿐만 아니라 시즌을 좀 거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돈이 벌릴 때는 나 계속 돈을 벌 거라는 그런 생각에 쓰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현금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00~400만 원씩 통장에 꽂아뒀습니다. 돈을 쓰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로 구인을 하러 구직 구인을 하러 나오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여러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월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연준이지만 연준에서는 고용이 좀 낮아져야, 실업률 한마디로 높아져야 좀 금리를 낮출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된다고 말한 거 바로 이 상황을 보고 말을 한 거거든요. 네, 대놓고서 실업률이 높아야 돼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고용이 뜨겁다, 아주 빙빙 돌려서 말을 한 건데 결국은 고용이 좀 많이 약화가 돼야 사람들 손에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소비가 줄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건 뭐냐면 상승률이 줄어드는 것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0원이었던 게 올해 뭐 1,010원, 1,020원 이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상승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급여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준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율은 2%까지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정도까지 용인해 주겠다. 그럼 내 급여가 고정이라면 내 돈은 내가 가지는 자산은 매년 매월 그러니까 매년 2%씩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2% 일어난다면 그럼 결국은 뭔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뜨거운 거고 그래서 좀 여기에 이제 증시에 좀 불이 붙으려면 개인들이 리테일들이 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과연 증시가 더 갈 수 있을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생각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작년 가을 겨울부터 소비자들 개인들 돈이 떨어졌을 텐데라고 했던 그게 이제서 나타나는 거고 지금부터가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좀 기준이 좀 서지 않을까 금리 인하의 시기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좀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뉴스들의 지표들의 해석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매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마스터님 방으로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잇따라 나온 CPI와 PPI가 조금 모두 인플레이션 둔화에 좀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줬는데 이 기사에 나왔던 추세 임금 인플레이션도 7%대에서 5%로 내려오기까지 좀 빨랐는데 네. 계속해서는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라면 다음 주 FOMC에서 조금 기대는 좀 안 하고 있지만 6월에 금리 인하 전망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좀 끈적끈적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좀 급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보합세를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기사를 봐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한 2, 3%대 진입할 때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좀 인플레이션을 2%가 아니라 3%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만 파월이 작년에 이제 말한 건 3%는 꿈에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미 했고 그 얘기는 결국 2%대로 진입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 이제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출렁출렁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막 연준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들은 3월에 될 거야라고 막 네. 80% 9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기대치가 그러다가 이제 5월에 밀어주고 막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는데 이제 분위기는 어떠죠? 하긴 할 건데 언제 하냐가 문제다. 이제 이 분위기거든요. 하긴 한데 이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긴 합니다. 안 하면은 지난 시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1조씩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뭐 최고 아닙니까? 천조국이 개인의 천조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빚쟁이에다가 돈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국채를 계속 찍어낸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그거를 받아주겠습니까, 시장에서. 왜냐하면 다른 국가는 어렵거든요. 미국은 나홀로 스트롱, 나홀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임금 둔화, 또 뭐 고용률,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가 좋다 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그건 M7만 좋은 겁니다. M7 주가만. 이번에 언제죠? 어제 주가 조정받을 때 M7 요즘 애플하고 테슬라가 좀 말이 아니게 체면치를 못하고 떨어지고 있지만 M7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나락갔습니다. 일부 주식들은 거의 밑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M7이 건재하니까
그나마 좀 주가가 버티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M7마저도 무너진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진짜 휘청휘청 거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M7 팔면 어느 정도나 될까? 네, 그 팔면 한 나라의 주식을 다 사고도 남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식만 그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맞먹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실적이 받쳐주니까 괜히 닷컴 버블 때처럼 평가액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주가가 이만큼 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란히 가고는 있다. 그게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실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꼬꾸라질 건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모두 다 유동성이 풀릴 걸,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걸 감안해서 모든 주가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기자들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럼 주식이 떨어질까?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임금과 관련되어 있어서도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지, 그리고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파월이 어떤 말을 좀 내놓게 될지 이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전략을 챙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전략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 나스닥의 방향성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조금 전에는 1%까지 하락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1.16%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FOMC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열릴 거를 감안해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조정. 이렇게 떨어지면 FOMC 때 별일 없으면 위로 불기둥 솟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는 일단 금리에 대한 변동은 없을 테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서인가요? 뭐 금리 인하 상반기에 꿈도 꾸지 마라. 막 이런 얘기만 안 나온다면 그러면 별일 없구나.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금리 내려야 된다고. 트럼프는 그 말하고 있습니다. 니네 선거 끝나기 전까지 금리 내리면 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다 잘라버릴 거야. 야, you fire라고 막 그러고 있고 바이든은 지금이라도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파월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이래도 저래도 뭐 어차피 파월은 건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로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 주에 FOMC가 코앞이니까 FOMC 전까지는 좀 조정받지 않을까. 차트 보면서 좀 타점들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상 18,000. 이거 아까 그어놓은 건데요. 18,000하고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 정도죠. 18,800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됩니다. 열어둬야 돼. 오늘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는 얘기고 만약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 자리죠. 네, 이 자리까지 62평선 자리입니다. 750, 현재 기준으로 750입니다. 750까지 한번 FOMC 전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요. 이 자리까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라 850, 750 이 자리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FOMC 전까지는 아마 신고가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며칠 안 남았지만 신고가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올라온다면 이 자리요. 250. 네, 그리고 많이 올라오면 500이지만 500보다는 400 정도? 350, 400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네, FOMC 전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 FOMC가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960틱 차트고요.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들이 다 매도가 가능한 자리들입니다. 여기 지금 130, 160, 그다음 200, 208,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270이 있는 275 이 자리가 있긴 한데 270,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다 마디가입니다. 마디가는 해선시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디가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매도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밑에서는 18,000, 지금
얼마죠? 지금 29를 찍었는데요. 예, 18,000선. 예, 그리고 이 차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17,940, 950 정도. 근데 그 레인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300 이상은 오늘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예, 한 요 정도 200에서 160, 130 이렇게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왔을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마디가 긋는 법, 그다음 마디가 찾아내는 방법, 그다음 마디가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고 월요일 날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저녁에 두 차례 걸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이렇게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또 거기에서 일목균형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PD 기법 함께 설명드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렇게 마디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전략 담아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자리값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월요일마다 진행해주고 계시는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서 월요일에 마스터님은 이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직접 옆에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은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0.49%가량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80.8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일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출렁거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달러 그리고 81달러가 조금 넘는 범위에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80달러에서 다시 또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81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prices climb as revised IEA outlook signals tighter mark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EA의 전망이 시장의 강화를 좀 알리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지금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굉장히 높은 탄력을 또 보여줬었던 유가였습니다. 올해 들어 유가가 13%가량 올랐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을 지속하기로 한 가운데 수요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EA는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기존의 하루 120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전날 오펙도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와 내년의 원유 수요 증가량을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IEA는 전 세계 공급량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올해는 공급 과잉에서 약간의 공급 부족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오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면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부는 지금 정유 공장이 계획되지 않은 유지 보수로 인해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조금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러시아의 정유 공장이 좀 드론 공격을 맞아서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연료 공급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계획되지 않은 유지 보수로 인해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유 및 연료 재고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러시아 정유 공장에 대한 드론 공격, 또 에너지 수요 전망치 상승으로 인해서 한 주 동안 원유는 4% 가까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유가를 지지하는 러시아 정유소는 계속해서 이틀째 드론의 공격을 받아서 최대 정유소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유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 전망이 굉장히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공급 측면이 조금은 유가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에 좀 유가가 오른 것처럼 다음 주에도 이 힘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가동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생산 공급 부분에 차질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복구가 된다면 네. 순간적으로 아. 올라갔던 부분 일정 부분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어?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유가 소문으로 이게 소문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랄까요, 그 지하 조직이 사우디 원유시를 공격을 했대. 이 뉴스 한 방에 오히려 300티씩 확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버드였어, 가짜 뉴스였어, 아니 공격했는데 타격을 안 입었어. 그럼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수일 내로 그 부분이 처리되기는 힘들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 뭐 상승 탄력을 받고 막 우주 끝까지 밀어 올리고 막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러시아만 원유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뭐 러시아가 원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는 일단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원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에 그렇게 큰 여파를 미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그 뉴스 자체가 주는 그 힘이 그렇죠. 있다라는 건가요? 그래도 그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너도 나도 이제 뭐랄까 좀 뭐라 그러죠? 그 의식적인 게 포모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은 포모가 있는데 기관은 또 이런 뭐라 그러죠? 그런 거래에서는 야 혹시 모르니까 좀 쟁여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원유 가격이 선물 이 시장에서 정해진다는 걸 봤을 땐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쉽게 간과하시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고 야 오른데 막 매수에 막 몰빵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참고만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다른 것도 아니고 원유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뉴스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원유 합의했네 어쨌네 막 참고만 하시는 거. 합의는 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걸 이행을 하니 안 하니가 별개의 문제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를 좀 챙겨보고 왔는데요. 한꺼번에 좀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이 수출에 큰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계속해서 이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이슈들을 물어보시면 마스터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고 계시니까요. 궁금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일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방향성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오일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전략 들어볼까요? 지금 오일은 월요일 날 만기가 되는 증권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만기가 되고 지금 이슈로 인해서 오를 만큼 오른 상태라서 더 이상 뭐 전진하고 그러고 자식으로 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 이미 거래할 사람들은 다음 차기 월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당장 월요일 만기고 화요일부터 월물이 바뀌는 증권사가 있는데 금요일 날 지금 밤 11시에 막 나 5일 매매해야지. 그걸 앉아가지고 매매를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차기 월물로 될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상방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죽어도 오늘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봉은 81.60까지 찍었는데 지금 저 말고 지금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말고 원자재 관련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90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슬 시동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80에서 81.60 어디죠? 요 정도. 요즘 81.60, 506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 좀 박스를 좀 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박스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고, 가장 가능하면 오일은 오늘하고 월요일은 좀 간망 아니면 하고 싶다 그러시면 4월물 말고 5월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해서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바로 1초 만에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저수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일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6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0년물 국제금리는 4.313%까지 올라와 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는 조금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171달러에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2시 30분경에는 216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상승 추세로 몸을 돌려가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전환존에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골드와 관련해서 달러와 골드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관련 뉴스입니다. 지금 이 골드가 2200달러 이상의 촉매제는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보시면 골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금값이 놀랍도록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수치로 인해서 트레이더들이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얼마나 빨리 큰 폭으로 인하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게 됨에도 3주 동안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인프로브드의 귀금속 트레이더인 휴고 파스칼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승 서프라이즈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주요 저항선인 2200달러 이상으로는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촉매제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2200달러 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한 촉매제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요. US dollar lies as strong data pairs back late cut forecast this yea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지난달에 예상보다 더 뜨거웠던 생산자 가격을 보여주는 데이터와 실업 청구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데이터의 힘을 좀 받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실버 골드불의 이사는 지금의 생각은 연준이 다음 주에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그거에 좀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매파적인 편에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현재 도트 플롯은 또는 이 중앙은행 금리 예측은 12월에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2024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보여준 상황에서 다시금 이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끈적거리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노동시장은 빡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보면은 기사는 어떻게든 일단 2200달러 위로는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동의하고 계실까요?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200 일본이나 주봉상을 보면 2200달러까지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찍었다 그러면 더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찍고 밑으로 하방으로 내리 또 이제 주저앉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200달러를 넘어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보는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한 2165?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2200 정도라 그러면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 올라온 거면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산구는 제가 이 자리에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에브리띵 랠리라고 네. 모든 자산이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독보적인 게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조금 겁내하는 코인 시리즈 비트코인이 가장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가 또 이제 위로 치고 가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제 골드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ETF가 2004년도에 출시되고 2004년도에 출시가 돼서 꽤 재미를 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보합 횡보를 계속 가끔씩은 뭐 점핑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2156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강보합 그러니까 상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떨어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어서 네, 만약 골드를 나는 현물로 투자를 하고 싶다. 말리고 싶고요. 지금은 현물로 쟁여둘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골드 ETF를 들어가고 싶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골드는 좀 선물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 선물이 아닌 이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고 네, 그리고 위로 말씀드렸잖아요.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캔들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여러분들께서 만들지 않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그렇습니다. 위로는 2200, 밑으로는 2150, 그리고 2100 이 정도 선에서 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 정도 선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중장기 포지션은 좀 자제하시고 단기 또는 이제 몇 날 며칠 하지 마시고 단기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전략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번 마스터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달러가 103선을 좀 높게 달러 네. 인덱스가 그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올라갈 힘이 좀 있어 보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같이 움직여주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골드, 달러, 특히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골드하고 자꾸 매칭을 시키는데 골드는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갈 때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런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골드하고 달러 인덱스는 반대야. 네. 누가 반대라고 처음부터 말을 한 거죠? 특성이 다 있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가 뭐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 골드 살래? 골드가 좋아? 달러가 좋아? 물어봤을 때 달러가 좋아? 그럼 달러가 강세인 거죠. 네. 근데 달러 강세의 기준이 뭐냐? 100 이상 있으면 강세입니다, 원래. 그리고 만약에 103보다는 105가 더 강세인 거죠. 그러면 돈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달러 이고 싶어 하는 거죠. 달러가 더 좋으니까 달러가 더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골드가 떨어진다. 그런 룰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기도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달러 인덱스로 단순하게 달러 인덱스로 골드의 가치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골드는 어쩔 때는 미국 주식에 붙었다가 또 어떨 때는 달러 인덱스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달러 인덱스에만 기대서 골드 매매를 하시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그거는 제가 여기 나와서 골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달러 인덱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만으로 골드를 평가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만으로 미국 나스닥도 평가하시면 안 된다. 순간적으로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골드하고 미 증시하고 반대 아닌가요? 꼭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드린 게 같이 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그 100% 그러니까 높은 확률도 아니고 많이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달러 강세는 글쎄요, 그 금리 인하를 하면 급격하게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들지 않겠어요? 지금 달러 강세가 달러 인덱스가 튀어오르는 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라고 해서 튀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FOMC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파월이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하겠다 아니면 적절한 시기가 오면 조기 시행하겠다 이 한마디면 아마 폭락할 겁니다. 네, 반면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한마디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느긋하게 한 내년쯤 해야 될 것 같아 이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꼭 할 수밖에 없고 미국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대선에 출마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대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는 또 이제 하원, 상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다. 그런 여건이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골드 약세 그 달러 인덱스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골드는 골드대로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예외가 있고 변수가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이 흐름들을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다라면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해봐야 될지 바로 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골드에 대한 매매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골드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기술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뭐 골드가 딱히 떨어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FOMC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 기준으로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 일봉 차트고 일봉 균형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골드가 위치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검은 선이 전환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이 5일2평선, 아니 주황색이 이게 뭐죠? 네, 12평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빨간색이 5일2평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뭉쳐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배열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 이 전환선이 밑으로 뚫린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2156, 2155 이 라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2150까지도 일단 조금 보셔야 될 여지는 있지만 이 자리요. 이 자리까지 보셔야 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 이 자리 그러면 아직은 일목균형표상 여기죠. 네, 앞구름이 뾰족하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눕는다 그러면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눕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내려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앞구름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달라지지만 아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은 조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자리값을 보면 자리값은 잠시만요. 이렇게 됩니다. 960틱 차트고요.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매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그냥 내려왔을 때 매수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2176, 77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 포지션 가능하고 더 올라온다 그러면 2185, 한 100틱 정도 올라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 정도죠. 2160 그리고 58, 57 이 정도에서 일단 매수 포지션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구름대를 보시면 음운입니다. 음운이어서 이게 한 차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건 약한 부분으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막 두꺼운 자리로 못 내려가고요. 약한 부분, 이렇게 약한 부분, 그나마 두께가 얇은 부분, 두께가 얇은 부분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매매하시라고 또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꼭 노란 톡방에 오셔서 유익한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시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링크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골드는 마찬가지로 좀 마디가로 매매하시고 구름대 판단하시면서 밑에 있는 DMI, ADX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전략을 챙겨봤는데요. 마스터님께서 이 차트 분석을 해주시면서 살펴봐 주신 이 차트 위에 깔려있는 이 보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여쭤보면은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깔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과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매주 이렇게 두 자릿대 수익을 챙겨주고 네. 계시더라고요.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노란톡방 들어가시면 같이 챙길 수 있는 수익률인가요? 네, 일단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보셔야 되는 여지도 있고요. 네, 들어오셔서 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또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수익을 잘 내고 있거나 아니면 좀 뭔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협조라기보다 좀 이렇게 같이 배워 나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그게 꼭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게 꼭 되겠느냐? 일단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3월 1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때 나스닥이었고요. 이때 처음 미장 열리고 나서 그러니까 서머타임 첫 번째 미장이죠. 네. 10시 반에 이제 개장을 하는데 우리는 9시 반쯤에 이쯤에 설명드릴 것도 있고 해서 이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쯤에 시작을 했고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쭉 지켜보다가 이쯤에서 들어가서 945에서 들어가서 964까지 한 76틱 이 정도면 얼마죠? 한 40만 원 좀 안 되는 그 정도 돈인데 들어간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계속 보다시피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싹 돌아갈 때 그때 들어가서 이 끝단까지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앞에 의문이면 매도야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미장이 개장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920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960까지 160틱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주가는 의문으로 뜬다는 거. 그리고 주가는 수직으로 뜨면 다시 내려옵니다. 수직으로 뜨면. 하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뜨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주가는 여기 앞자리가 양운으로 바뀔 때 우리 허생 차트에서는 표시를 해줍니다. 음운으로 바뀔 때는 또 여기도 표시를 해주고 역삼각형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주니까 그럼 난 양운 뜨면 들어갈래 라고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또 전매 특허 비법이 있죠. 뭐냐면 구름대를 뚫었을 때 들어가는 거죠. 구름대를 뚫었을 때 매수 매도를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이 매매를 하려면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두 틱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뚫을 때는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면 방송 때는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뚫을 때 시장가로 들어가면 좀 뭐하니까 그래서 요 MIT를 써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수익을 냈었고 일정 부분은 좀 반납을 한 부분도 있지만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면 시간이 되니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다음날 CPI였거든요. CPI 때 그냥 위아래로 100틱을 just 챙겨갔습니다. 100틱을 챙겨갔는데 이 시간 그렇게 안 길었거든요. 네, 이게 언제죠? 10시 반. 미장이 열렸을 때 이 정도 100틱 챙기고 방송 시작하고 100틱을 챙기고 한마디로 위로 100틱, 아래로 100틱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왜 들어갔는지 그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집중하고 정리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이 꼭대기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지만 이 꼭대기는 이제 미국장이 열리기 직전이었거든요. 여기 10시 반이니까. 그래서 요거밖에 못 먹은 거예요. 100틱밖에. 원래는 이 꼭대기까지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꼭대기까지 가면 한 150틱? 아니, 200틱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장 시작하고 여기에서 전환선 기준선 데드크로스 날 때 들어가서 구름대 하단까지 챙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직접 물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올라가니까 매수 잡고 내려가니까 매도 잡고 이게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 이런 원리로 매수 매도를 들어가는구나. 정리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도 수익을 내면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께서 짧게 보여주셨지만 해선 공략식을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빠르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뿐만 아니라 시장 이슈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쉽지만 한 주 마무리 우리 맞선님과 여기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다음 주 FOMC 전까지 조정이 이어질 것이고 마디 가격에서 진입해 단기 대응하는 전략으로 18,000포인트에서 17,950포인트에서 매도, 그리고 17,800에서 17,750포인트에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챙겨봤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은 월물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관망이 유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진입하고 싶다면 다음 월물인 5월물로 거래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입니다. 당분간 2,200달러 재돌파는 어렵지만 이평선이 정배열 유지 중이고 일목균형통상 앞구름이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2,157에서 2,160달러까지는 눌림 주면 단기로 매수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